닭고기를 쉽게 급여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강아지 아가들에게는 닭고기를 먹이려면은 닭 가슴살만 먹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기도 하시고,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닭가슴살을 기준으로 닭가슴살을 웬만하면 이라고 이제 급여를 해달라고 많이들 적어 놓으신 블로그들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강아지가 닭가슴살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살이 찌지 않나요? 몸에 안 좋지 않나요? 닭가슴살 아니고는 먹이지 말라고 하던데요. 아니요, 노예요. 강아지는 닭가슴살 외에도 닭 안심살, 다리살, 날개살도 먹을 수 있어요. 네, 닭 전체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요. 그 부위마다 비타민이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도 다르고요. 그리고 아가들에게 효능 효과로 나타내는 것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부위를 선택해서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세요. 오늘의 주제예요. 닭고기 미역국. 그 중에서도 이제 닭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삼계탕을 준비하지 않고 왜 닭고기 미역국을 준비했냐면요. 집에서 만들어 주시기 너무 어렵고요. 삼계탕 자체가. 근데 닭고기 미역국 자체는 만들기도 쉽고, 그리고 아가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영양 성분을 훨씬 더 많이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닭다리, 닭 안심파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아까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평소 때 이제 많이 급여도 해주시고 그냥 집에서도 익혀가지고 찢어가지고 애기들한테 주면 되게 좋아하죠, 아기들이. 닭다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왜 급여를 하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닭다리에는 살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니고 껍질도 함께 붙어 있죠. 사람이 먹기에 너무 맛있는 건데 강아지가 먹으면 왠지 안 될 것 같고, 닭껍질 먹으면 안 되지 않나요? 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답은 닭껍질을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몸에 좋고요. 닭껍질이나 이런 지방질들이 함께 들어있는 것들은 강아지의 피부 건강에 특히 더 많아요. 콜라겐 함유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비타민 A가 닭고기 전체 부위 중에서도 굉장히 집약되어 있는 것이 닭다리살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정말 입맛이 없거나 정말 기력이 없을 때 황태를 먹는 것보다도 더 힘이 나 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닭다리예요. 또 닭다리를 싫어하는 아가들도 있어요. 닭가슴살이나 뭔가 씹히는 느낌을 좀 더 좋아하는 애기들이 있고, 애기들도 입맛이 워낙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닭 안심을 좋아하는 아기들도 있어요. 닭다리는 정말로 아기들에게 간을 상하게 한다, 너무 좋은 성분이다,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입맛도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지친 몸들을 회복시켜주고요. 혈액순환을 너무 좋게 만들고, 심지어 이 닭다리살을 먹게 되면은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 효과를 얻게 되어가지고 아이들이 점점 더 기력이 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닭 안심 같은 경우에는 닭다리랑 조금 다른 면에서 고단백, 굉장히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닭 가슴살만큼 높은 게 닭 안심이에요. 안심이랑 가슴살이랑 비슷한가요? 네, 비슷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거냐면요. 닭 안심 같은 경우에는 닭 가슴살에 씹는 느낌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기도 하는데, 닭 가슴살에 퍽퍽한 느낌을 싫어하는 아가들이 그 씹는 느낌만을 원하기 위해서 닭 안심을 오히려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닭 안심이 고단백질이고 그 비타민군도 굉장히 많고 열량이 낮은, 가슴살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하지만 차이점이라면은 퍽퍽한 살을 싫어하는 아가들이 약간 더 부드러우면서 씹는 맛을 좋아할 때 안심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시거나 그냥 쪄서 주시거나 삶아서 주시면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닭 안심 같은 경우에 닭 가슴살보다 비타민 A군이나 콜라겐군이 조금 더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건강도 챙기고 싶고 씹는 맛도 좋아하는 아가들에게 닭을 요리해서 주시고 싶으실 때는 닭 안심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닭 안심에는 어떤 고기의 부위든 마찬가지예요. 안심 부위에는 인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인성분이 다량 함유된 것을 너무 많이 급여하게 되면 아기들 영양 불균형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특히 칼슘이나 칼륨 함량이 확 떨어지는 문제점을 낳기도 해가지고 닭안심을 매일 주신다거나 하면은 문제가 돼요. 네. 그래서 닭안심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는 거는 괜찮지만 주식으로 계속 닭안심을 해서 주시는데 애가 너무 좋아하는데요, 막 이거밖에 안 먹어요 하신다고 해서 닭안심만 계속 주시면은 문제가 생기게 돼요. 화식을 급여하실 때는 어떤 화식을 급여하시던지 아니면은 집에서 사료를 급여하시면서 화식을 뭐 이렇게 특식으로 조금씩 섞어서 주시더라도 언제든 아기들의 건강지수, 건강검진이죠. 혈액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3개월이나 6개월마다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수치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저희는 닭 가슴살을 기본으로 조리하게 되고요. 특식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사실 안심이나 닭다리 그리고 국물 요리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기들에게는 보통 이제 닭가슴살을 급여하실 때는 그렇게 크게 상관을 안 하셔도 되는데 닭 안심, 아기들 너무 좋아해요. 사실은 닭 가슴살보다도. 그래서 닭 안심을 급여해 주실 때는 인성분에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두 번 괜찮습니다. 보통은 이제 전체 식사를 닭 안심으로만 준다 하면 큰일 나요. 다른 영양소들이 다 결핍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간식으로 주셔도 한 끼를 먹는 사료를 급여하시고 계시면 그 사료 양의 반 정도까지는 괜찮은데요. 살이 안 찌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닭껍질을 함께 조리해 주시면은 굉장히 좋은데요. 이것을 그냥 삶거나 하는 게 아니라 물에다가 물을 끓여서 거기에다가 닭다리살을 풍덩하신 다음에 함께 보글보글 끓여서 익혀주시면은 그 닭다리 껍질에서 나오는 콜라겐이라든지 이런 좋은 성분들이 국물에 자글자글 나오게 되죠. 우리가 보기에는 기름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기름 성분이 많은데 이것들이 애기들의 피부랑 그다음에 혈관공원에 오히려 도움을 줘요. 너무 많이만 급여를 하시지 않으시면은 애기들이 정말 기력도 막 나고요. 애기들이 진짜 입맛 없을 때, 힘들 때 이럴 때 닭 다리살 사람들이 먹는 건 그대로예요. 웬만하면 무항생제 제품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집에서 해주실 때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그냥 물에 보글보글 끓여주셔서 익혀주신 다음에 잘게 아기들이 먹을 수 있는 씹는 맛을 좋아하는 아기들은 그냥 네모네모 썰어주셔도 되고요. 어떤 아기들은 정말 갈아서 먹어야 되는 아기들도 있는데 보통의 아가들은 식혀만 주면은 조금 씹는 고기에 씹는 맛이 있는 것을 대부분은 좋아하죠. 진짜 더울 때 애기들 닭다리살 껍질채로 끓인 다음에 함께 뭐 사료에 섞어 주셔도 아니면은 그냥 간식처럼 주셔도 너무너무 잘 먹어요. 더 달라고 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좀 주의사항이고요. 그리고 기력이 없던 애들도 갑자기 막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닭다리살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여름에 이게 더워지고 날씨가 햇볕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이 피부가 굉장히 약한 아기들은 피부에 트러블이 난다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생기는 아가들도 많아요. 닭다리살 같은 경우에는 기력 보강뿐만 아니라 같이 피부에 도움도 많이 주기 때문에 함께 급여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가슴살보다도 닭다리살, 안심살 이런 것들은 아기들이 닭고기를 특히 또 좋아하는 아기들은 이 부위를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닭고기를 안 먹는 아기들 같은 경우에도 이 부위를 잘 먹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육수만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닭다리살이나 닭 안심살을 함께 섞어서 주셔도 애들 굉장히 잘 먹습니다. 미역 함께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죠. 미역을 왜 포함시키면은 삼계탕보다 더 나은가에 대해 가지고 잠깐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미역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미역을 왜 닭고기에다가 함께 저희가 같이 요리를 하자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냐면요. 미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성분의 함량을 확 낮춰줍니다. 비율을 정말 이렇게 밸런스 있게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바다 친구예요. 미역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염분이나 이런 거에서도 너무 크게 생각을 하시면 어려워지시니까 시중에
이렇게 조각 미역 있으시잖아요. 잘게 썰어져 있는 미역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물에 조금만 불게 되면 미역이 굉장히 크게 불어나요. 이거를 그대로 애기들한테 급여를 하시면은 목에 걸려가지고 킥킥킥 큰일 납니다. 정말 작은 아기들한테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이즈 잘라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거 외에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닭고기 살을 끓일 때 물에 함께 잘게 자른 미역을 처음부터 건조된 상태에서 손으로 이렇게 부셔주시면은 부셔집니다. 그래서 부실 수 있는 만큼 부신 후에 같이 넣어가지고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염분을 제거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것에 있어서 정말 소량을 넣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염분을 따로 제거를 하시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 없으세요. 이렇게 잘게 부서져 있는 미역 같은 경우에 두세 개면 충분해요. 두세 개 가닥. 그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고, 처음 먹는 아가들 같은 경우에는 한 가닥만 넣어줘 보세요. 한 가닥만 넣어줘 보셔도 물에 끓이게 되면은 이 미역이 커지게 되고, 이 미역에서 나오는 물에 녹아나오는 성분들이 그래도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이 미역에는 요오드, 칼슘, 칼륨향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미네랄 성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아기가 인성분을 너무 많이 급여를 했다 해서 영양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영양제 대신에 애들이 영양소적으로 충분히 섭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김도 그 역할을 하지만 미역 같은 경우에는 같이 끓여가지고 그 국물에서 나오는 것들을 아기들이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흡수량이 빠르게 되고요. 아기들이 거부감 없이 급여를 축축축축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참기름 살짝 첨가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냥 그 재료 본연의 향을 좋아하는 아가들의 경우에는 참기름을 첨가 안 하시고 그냥 식혀서 주셔도 굉장히 잘 먹는 아가들도 많아요. 자연 재료 그대로 본연의 향을 좋아하고 즐기는 아가들에게는 그냥 정말 닭 안심살, 닭다리살 이런 걸 끓인 육수만 주셔도 굉장히 잘 먹는 애기들도 많아요. 그래서 애기들의 또 상태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아기들이 입맛 없을 때 할 때는 좀 유지리를 조금 섞어가지고 급여해 주시면 좋고요. 애기들이 지금 그냥 너무 잘 먹는다 그럴 때는 사실 유지리를 조금 빼고 닭다리살 같은 경우에 기름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그 육수 자체만 급여를 해주셔도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영양제를 급여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사료만 급여를 하고 계실 때는 이 자연 재료의 식재료들을 그냥 하나씩만 조금씩만 요리를 하셔가지고 섞어주시던가 아니면 간식으로 급여를 해주셔도 정말 몸에 아기들 건강에 도움이 많이 돼요. 꾸준히 계속 이런 자연 재료들을 급여를 해주시고 화식을 급여를 해주시게 되면은 아기들이 입맛도 훨씬 좋아지고 건강 수치도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정말 아기들이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소량의 재료들을, 양질의 재료들을 조금씩만 자주 급여를 해주셔도 아기들에게 보양식을 한 번 막 비싼 거를 사가지고 아니면 비싼 거를 막 재료를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3시간, 4시간 하루 종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훨씬 더 진짜 건강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닭고기를 끓일 때 미역을 아주 소량만 해서 급여를 해주실 때 강아지들이 우리 애기가 너무 이렇게 했더니 너무너무 잘 먹어요 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나중에 닭 가슴살이나 닭 안심살 이런 것을 제외하고 위험한 소량 넣어가지고 끓여주신 물로도 애기들의 영양분 섭취에 훨씬 더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미역을 급여해 주시기 전에 김가루로 사실 먼저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이 아이가 바다 친구 중에 조류에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짝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도 되시고요. 애기들한테 기호성도 조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실제로 다시마나 미역, 해조류 중에 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애기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도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 만약에 아이가 굉장히 잘 받는다 라고 하면은 함께 급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나이
아이가 지금 10살이 넘었다, 15살이 넘었다 하는 아가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애기는 신장, 췌장에 문제가 조금 있어요. 수치에 이상이 있어요. 방광 쪽에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는 아가들 같은 경우에는 바다 친구들 급여에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에 성분이 이제 요오드라든지 칼슘, 칼륨함, 그 다음에 미네랄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바다 친구들 해조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방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갑상선 이상증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이렇게 약을 급여를 하고 있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은 물론이고요. 질환을 앓았던 아이들 같은 경우도 바다 친구들 급여에 조금 주의를 유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자연식 2탄 닭고기로 할 수 있는 요리, 쉽게 하실 수 있는 요리, 그리고 미역까지 첨가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닭고기를 못 먹는 아가들을 위해서 여름에 어떤 보양식을 또 쉽게 급여를 하실 수 있는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